용적률이란 뭐보다 뭐죠?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랬었죠? 연대. 용적률 200%란 무슨 말이다?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일 때 연면적이 얼마가 되면 2000제곱미터 되면 그게 용적률 200%야. 그래서 건축 면적이 아니고 무슨 면적이? 연면적이 대지 면적의 2배가 되는 것. 그래서 연면적이 대지 면적의 2배가 되면 용적률 200%라고 한단다. 이런 뜻이고. 자,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그 대지의 일부를 무슨 시설?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였다. 이쁜 짓 했어 안 했어? 했죠? 무슨 사업하면서?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지들 그 아파트 단지의 일부를 뭐로 내놨다? 공공시설 부지. 대표적인 거 도로 부지, 공원 부지 내놨대. 이쁜 짓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자, 이쁜 짓 했죠? 그러면 용적률을 최대 얼마에 보면서 대지 면적의 제곱 비율에 따라 특강, 특시특도,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만큼 완화시킬 수 있대. 최대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을까요? 용적률 500%라는 건 무슨 말이죠? 5배로 완화시킨다는 얘기야. 말이 될까 안 될까? 5배씩이나 완화시켜? 그럼 용적률 200%라는 거 5배면 얼마야? 1000%를 해주라는 건데 말 돼야 안 돼요? 너무 심하죠? 얼마까지만 해줄까? 200%밖에 안 해줘요. 2배면 200%라는 건 무슨 뜻이다? 2배. 2배는 뜻이야. 그래서 원래 너희들이 가고 있는 땅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내리면 그만큼 지들 부지가 줄어들었잖아. 줄어드는 그 땅에다가 다시 건물 짓는 건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더 크게 지켜줄게. 최대 얼마까지? 200%까지. 그럼 200% 할지 150% 할지 그거는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 자, 이것도 우리 책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강화하는 거, 완화하는 것들은 굳이 별도로 쓰지 않았었어. 옛날에 시험 문제 나다가 요새는 안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없애버리고 있는데 하여튼 법주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된 개발진인 지역에서는 용적률 기준을 시행령상 150% 이하다. 이건 특정 지역의 용적률, 책이 어떻게 돼 있죠? 개, 수, 자, 농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얼마? 100, 8, 100, 5, 180, 100, 150 이걸 108, 105 이렇게 보라겠어. 이게 무슨 뜻이죠? 개수자농이 뭐죠? 개수자농이. 아니 개수자농 뜻이 뭐야? 개수작 보지 마. 개수작 농담하지 마 이 말이에요. 개수작 나한테 농 걸지 마 이 말이야. 개수작 농담하지 마. 그게 개수자농이 개수작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개수작 농담하지 마. 개수자농 해놓고 108, 105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도시적 외지역인 개발진인지고 얼마? 그건 100%를 해주겠대. 원래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용적률이 몇 프로죠? 도시적 외지역 용적률. 도시 외지역으로 가면 용적률 얼마가 돼? 관농자잖아. 관농자는 원래 80이잖아요. 그죠? 단 계획관리지역만 100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관농자 지역은 원래 80인데 도시에서는 거기 개발진인 지역에 되면 80을 해주겠다, 100을 해주겠다. 거기는 80이 아니라 100을 해줄게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그 도시적 외지역에다가 뭐가 정됐다? 개발진인 지구. 그러면 도시적 외지역의 원래 용적률은 80%인데 개발진인 지구는 100%까지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 저런 걸 실수한다는 얘기야. 뭐를 실수해요? 여기 어디래? 예, 아까 말한 보전 관리 지역이래. 그럼 보전 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몇 프로야? 80%잖아. 근데 그것만 생각해. 용적률은 아니 용적률은 80%잖아. 근데 용적 80% 그것만 생각해. 근데 거기 뭐 지정돼 있어? 개발진인 지구 돼 있어. 그럼 80%야 100%야?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은 조례로 정하지만 보통은 100 정도로 해줘요. 그러니까 80%가 100이라는 그렇게 용적률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뭐만 보는 게 아니라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따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 맨날 뭐만 해왔다가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만 공부했지 특정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은 공부 안 했거든. 근데 사실은 실무하다 보면 저런 거 많이 부딪혀요. 그런 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개발진 지수는 몇 프로까지인데? 100%, 150이나 100%. 또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시행령상 기준이 200% 이상 500% 이하이다. 준주거지역은 얼마죠? 500% 이하라고 했는데 여기 200%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 맞아? 틀려?
200% 이상 500%야. 여기 200% 이상 맞아 틀려? 맞아요? 왜 맞아? 왜 맞아? 우리가 애운 건 뭐만 외웠는데? 500% 이하만 외웠는데 밑에 200% 이상 500% 이렇게 주어지거든? 이게 맞아. 시행령사 기준은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책에 보면. 그죠? 근데 밑에 거 200이 왜 맞아? 500% 이하만 외워놨는데 200 이상이란 말은 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금 뭐라고 했어? 맞다고 그랬잖아. 왜 맞다고 했어? 책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대답하면 한 대 의도 터져이 쫓아가서 한 대 줘박을 거야. 책에 있으니까 아니라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이거 설명했던 거야. 그래서 묻는 거야.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시행상 용적률은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이하 이렇게 주어지는데 시험 문제 날 때는 뭐만 난다? 그 위에 상한선 얼마 이하라는 그 상한선만 다르게 바꿔내지 한선인 이걸 바꿔낸 적은 한 번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돼? 항상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 왜 맞는다? 이건 맞는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야. 이건 옳다고 했으니까 옳은 거야. 아셨죠? 뭐만 바꾼다? 위에 선만 500%를 400%로 바꾸거나 600%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 고치지 밑에는 한선을 바꾸지는 않는다. 아셨죠? 그러니까 한선이 나오는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뭐만 외우라고 그랬어? 그래서 상한선만 외워서 우리가 외웠어. 상준공주, 녹간농자, 1500, 500, 400, 300, 180 이거였죠? 상한선만 외운 이유가 한선 요거는 전혀 시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아셨죠?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옳은 건 몇 번이야? 5번만 현재로서는 정답. 자, 14번. 용도 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이 낮은 것부터 높은 선에 연결된 거. 자, 중심상업적 용적률 얼마죠? 1000. 중심상업적 용적률 1500. 준주거죠? 500. 일반공업지역. 왜 일반공업지역이 400이야? 중공업지역이 400이니까. 이거는 350. 350. 3주 일반주거죠? 300. 300. 계획관리죠? 100. 보존녹지죠? 80. 그러면 1500, 500, 350, 300, 100, 80이니까 기억니은, 디귿율, 미음 정답이죠? 네. 1번이야. 1번이야. 아니야? 아, 문제가 낮은 것부터 고르랬어? 예,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열거된 걸 고르라고 했지. 언제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고르라고 했어. 시험 문제 다 풀어놓고 저렇게 해서 틀려서 떨어진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 옛날에. 한 10년이 채 안 됐을 거냐? 평택에서 한 분이 있었어. 한 분이 문제를 풀고선 다 풀어놓고 이걸 잘못 읽은 거야. 그런데 2차에서 한 문제 차로 떨어졌어. 2차에서 한 문제 차. 이거 제대로 풀었으면 합격이잖아. 결국 한 문제 저게 합격과 불합격을 잘 풀었어. 그 다음 여도에 다시 공부해서 다시 붙었어. 그래서 1년을 더 공부해버린 거야. 이 한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읽고 나서는 뭐하라고 했어요? 박스 문제는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 그래서 일부러 내가 여기다가 이거 속이려고 이렇게 놓고 진짜 정답은 거꾸로 5번에다 정답을 해놨다. 아셨죠? 조심하세요. 15번. 용도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으로서 괄호안에 옳은 것. 자, 미지정지역,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건축제한이나 건폐 용적이라고 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는 뭘 정의하죠? 미정적은 자연환경 보전적에 관한 걸 정한다. 그죠?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적에 관한 거예요. 또 건축제한, 건폐 용적이라고 하는 걸 적용할 때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도시적, 뭐 정해야 되죠? 보전, 녹지적에 관한 거. 미세분된 관리지역, 뭐죠? 보전, 관리지역이라는 걸 적용한다. 이랬었어.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 보전녹지, 보존관리. 정답 1번. 이거죠? 예,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다음, 용도지구로 들어갑니다. 자, 법률에서 결정하는 용도지구의 종류가 아닌 것. 자, 용도지구 몇 가지 있었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9가지. 뭐뭐 있었어? 특, 취, 개, 방, 보, 복, 경고. 이렇게 뭐라 그랬었죠? 여기 뭐가 없어? 미관지구라는 게 없네. 그럼 미관지구가 왜 없어졌죠? 미관지구 어디 들어갔을 것 같아? 미관지구는 경관지구 안으로 거의 다 들어가 버렸어. 저기. 그러면서 미관지구는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경관지구, 보호지구, 복합운동지구, 오도지구는 다 들어있는 것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번. 용도지구의 종류와 그 내용으로서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래. 틀린 것. 자, 첫째,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상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저거 애워서 푸는 거 아니야. 경관지구란 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아요. 그건 에워서 푸는 게 아니다. 두 번째, 고도지구. 쾌적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맞아, 틀려요? 건축물 높이의 무슨 한도를 규제? 최고한도만. 최저한도는 규제하잖아. 왜? 그러면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죠? 옛날에 고도지구는요, 최저고도지구와 최고고도지구 두 가지로 나눠졌었어. 그때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게 맞는 문제였었고, 지금은 최저고도지구라는 걸 없애버렸어. 너무 낮게 짓지 말라는 이거는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뭐만 했어? 최고 높이만 규제. 그래놓고 그걸 그냥 고도지구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규제. 최저 한도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또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유설물, 또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에 보호와 보존을 한다. 맞아, 틀려? 맞아. 지금 저기 에어컨 몇 도로 돼 있어? 응? 내가 속이 안 좋아서 지금 너무 따뜻하면 안 돼. 아니 너무 습한 것 같아가지고 말로만 다가져가지고 행동으로 시끄러워. 자, 디귿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유시설물 어떠어떠해 뭐로서 보호와 보존에서 필요한 지구를 뭐란다? 보호지구라고 한다. 보호지구 맞아요. 취락지구는 잘 봐봐. 취락지구에서 혼동화 만들게 개념 정리해서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눈에 이상한 게 보여. 뭐가 보이죠? 녹, 관, 농, 자까지 일단 자르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제한 공항구역에 취락을 정비하는데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아? 우리가 취락지구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그중에 자연취락지구는 어디다 정하는 거고 녹관농장,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근데 뭐가 들어가 있어? 도시제한 공항구역에다 지정하는 취락지구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없었어? 도시제한 공원에 지정된 취락지구를 뭐라 불러? 없잖아. 취락지구는 몇 개죠? 두 가지밖에 없어. 자연취락, 집단취락. 그죠? 근데 여기 뭐 들어있어? 도시 자연공원. 그게 들어갔는데도 그게 이상하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둘 중에 하나야. 생명이거나 아니면 생명이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야. 저 말귀 못 알아듣는 거야.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돼. 뭐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왜 나오지? 우리가 이런 거 못 보는데 자연취락지구, 녹관농장,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두 가지잖아. 그죠?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도시자연공원. 이게 맞을까? 맞습니다. 조심할 건 법률에서 이게 추가대로 내전에 옛날에 새로 신설됐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도시자연공원에 지정되는 취락지구를 뭐라고 한다는 세부적으로 나오는 데서는 들어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취락에 정비한다고 해놓고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킨 데서는 자연취락지구인지 집단취락지구인지 거기다 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그건 문제가 좀 있다. 하여튼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만 조심하시고 다만 세분화된 데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단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용도 제한 네 번째 마지막이죠. 특정용도 제한지고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한다?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걸 특정용도 제한지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건 몇 번? 니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몇 번? 니은. 정답 2번.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내용. 자, 용도 지구와 그 세 분이 다르게 연결된 거면서 모두 고른 거. 이건 가끔 시험 문제 나는 편이야. 외우셔야 돼. 우리 용도 지구를 세분화시킨 게 몇 가지 있었죠? 세분화시키는 게 몇 가지 있어? 5가지가 있어요. 첫째, 뭘 세분화시켜? 취락지구. 우리 취락지구는 뭐로 나눴었어?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하고 집단취락. 취하면 자, 집에 가서. 있었죠? 취, 자, 지. 또 두 번째, 세분화. 개발진인지구. 개발진인지구는 몇 가지? 5가지. 어떻게 나눠져? 주, 산, 관, 복, 특. 안 외웠어? 오셔야 돼. 개발진인지는 몇 가지? 5가지. 주, 산, 관, 복, 특. 그래서 주거개발진인지는 주거기능. 산업유통개발진인지는 무슨 기능? 산업유통개발진은 무슨 기능? 공업기능 및 유통물리 기능.
거기 공업 기능이 들어가요. 그 시험 문제 났었어 최근에. 그래서 이게 무슨 개발진흥주냐고 시험 문제 났었죠. 그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진흥, 관광휴양, 복합개발진흥주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포함되면 복합개발진흥주고, 특정개발진흥주고, 네 가지 기능 중에 외에, 네 가지 기능 외에 특정한 개발이 들어가면 그건 특정개발진흥주고. 그래서 주산관, 복등. 또 세 번째 뭐죠? 자, 방제지구. 자, 방제는 요새 비 많이 오죠? 방제는 어디가 우선이야? 자연보다는 시가지가 우선이다 그랬죠? 방자시, 방제, 재해를 예방하는 건 자연보다는 시가지 방제가 우선이다. 그래서 방자시. 그랬었죠? 또 네 번째 보호지구. 보호지구죠? 보호지구는 뭐죠? 보여주세요. 보역중생. 보역중생. 보여주세요. 보역중생.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유성을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눴죠. 마지막 뭐 되겠어요? 경관지구. 그래서 경관지구는 경자시 특히 좋아해. 경자시 특. 그래서 경관지구는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이 시험 문제 전부 이게요. 따라서 보호지구는 보역중생. 맞죠? 방제지구는 방제는 자연방제, 시가지 방제지구. 특정개발 방제지구는 없음. 경관지구는 경자시 특히 좋아해. 여기 특정, 여기 특화 경관지구가 있어야 되죠? 그건 특화 경관지구가 들어간다.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만 있고 농어촌 취락지구라는 건 없다. 나머지는 다 틀렸고 맞는 건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4번. 복합 용도지구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복합 용도지구 시험 문제 출제 영순이야. 복합 용도지구는 시험 문제 출제 영순이니까 잘 보십시오. 자, 기억.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어디 일주 일공 계획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시험에 똑 떨어진다 이랬었죠. 그게 복합 용도지구다. 누가 지정한대요?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얘들이 뭐죠?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니까 결정권자가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니까 저자들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 공업지역 위에 뭐가 된다면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뭘 짓는데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죠. 그럼 일반 공업지역에서 짓는 건축물 플러스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도 같이 지을 수 있어. 여러 가지죠. 단 몇 가지는 빼고 네 가지는 빼고 네 가지가 뭐죠? 단란한 아파트에서는 뭐 한다 그랬죠? 노유자에게 노임이 아니고 노유자에게 뭐 한다고? 안 맞춘다. 어디서 주소 듣긴 주소 들었는데 확실하게 안 해오지. 단란한 아파트에서는 노유자에게 안마해준다. 그래서 단란주점, 아파트, 노유자시설 안마해줬어. 이 네 가지는 된다는데 안 돼요 라고 했었죠. 그게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맞는 문장이죠.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복합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얼마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지정하죠. 전체 면적의 3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라 그랬어. 그래서 그럼 맞는 건 옳은 걸 고르랬으니까 기억, 니은 두 개 맞죠. 그래서 기억년 5번만 정답. 자, 이렇게 풀죠. 다음 6번.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으로서 옳은 거.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행위제한.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첫째, 원래 용도지구마다 여기가 시가지 경관지구래. 여기다 무슨 건축물을 함부로 져서는 안 되는지 알고 싶으면 뭘 찾아보라 그랬어? 원칙.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단 보호지구에서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하나요.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그랬었죠? 근데 항상 다 조례로 정할까? 아니요. 예외가 있더라. 그 예외들을 보야 돼. 그럼 첫째, 경관지구에서는 뭐로 정하는? 도시군 관리구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맞아 틀려? 틀렸죠. 도시군 관리계 아니라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 계획 조례 정하는 이렇게 써야 되죠. 두 번째, 고도지구에서는 최고 높이 뭐로 정한다 그랬죠? 고도의 최고 높이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그랬나요? 이거 뭐로 정한다 했어? 도시군 관리계
자, 물어볼게. 고도지구에서의 최고 높이는 도시군 관리구로 정한다는 저 말뜻이 무슨 뜻이다 그랬죠? 저 말뜻이. 왜 원칙적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자는 뭐로 정하는데?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데 그 최고 높이, 고도지구에서의 최고 높이만은 왜 도시군 관리구로 정할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무대 뿌려오지 말라 그랬어. 생각하면 쉽다 그랬어. 자, 여기를 고도지구로 지정한대. 잘 봐봐요. 그럼 고도지구라는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지구야? 고도지구야 라고 지번으로 고시한다 그랬죠.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럼 도시군으로 결정고시할 때, 고시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고도지구라고 지번 몇 번지 몇 번지가 고도지구라고 고시합니다. 그때 그것만 고시할까? 그것만 고시할까? 하나 더 고시한다니까? 도시군 관리로 고시할 때 위치만 도시군 관리로 고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 더를 고시한다. 뭐 고시한다? 뭐로 고시한다? 말도 못 알아들어? 잘 들어봐. 아, 책 보지 마. 내 얼굴 봐. 아무리 문제집 봐도 필요 없어. 문제집 봐도 못 알아들어. 그건. 자, 여기 어디라고? 고도지구. 그럼 여기 어디죠? 무슨 여기 어디야? 호평동. 호평동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읽다가 이번에 뭐로 지정됐다? 고도지구로 됐습니다라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합니다. 왜냐하면 고도지구도 뭐니까? 용도지구니까. 용도지구 지정 변경은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근데 고시할 때 그 원래 뭐만 고시한다? 지번으로다 그 위치만 고시하는 거야. 근데 지번으로다 고시하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니까 뭘 작성해서 다시 또 해야 돼? 지형도면. 지형도면을 다시 작성해서 고시하죠? 그럼 언제부터 여기는 고도지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지번으로 다 고시하는데 다시 그림으로 그려주는 지형도면도 따로 고시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번으로 고시할 때 하나만 고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고도지구만은 특이하게 뭐도 고시한다? 높이. 여기 최고 높이 몇 미터 이하로만 여기는 지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뭐로다 고시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때 그 위치, 지번만 고시하는 게 아니라 높이도 같이 고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고도지구가 지정된 지역에서 여기 최고 높이가 몇 미터로 돼 있을까? 알고 싶으면 뭘 찾아봐야 돼? 첫째, 남양주시 도시군 계획조를 찾아보면 된다. OX. 남양주시 도시군 계획 조례를 찾아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백날 조례 뒤져봤자 거기 최고 높이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뭐를 찾아봐야 돼? 고도지구라고 지정하는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됐을 때 그때 그 도시군 관리계획 고시한 내용 그걸 찾아야 돼. 그럼 어디 들어가서 찾아야 돼? 남양주시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여기 고도지구 언제 지정됐는지 그 고도지구 지정한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고시한 거 그걸 찾아봐. 그럼 거기에 뭐가 나온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고도지구인지 그 표시가 나오면서 그때 최고 높이 몇 미터까지입니다 라는 게 거기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도지구의 최고 높이는 뭐로 정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말입니다. 아셨죠? 설명했었어 안 했었어? 했었어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까맣게 까먹고 있어. 그러니까 무대뿌로 애우니까 머릿속에서 그냥 다 날아가지. 아, 고도지구만은 최고 높이를 뭐로 정한다? 그 고도지구 지정하는 무슨 게 도시군과를 결정 고시할 때 그때 위치만 고시하는 게 아니라 높이도 같이 고시한다. 그래서 높이는 도시군과를 정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지구 단위 개나 또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인지구에서는 자,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개발진인지구에서 뭐한대? 지구 단위나 개발 계획이 수립된다면 그 개발진인지구 안에서는 무슨 계획들을 해야 돼? 여기가 개발진인지구야. 뭐가 수립돼?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 수립돼. 그럼 무슨 계획들을 해야 돼? 그 지구 단위가 개발 계획에 맞게 그것에 행위를 해야 되죠? 건축전을 받아. 그런데 아직 지구 단위가 개발 계획 수립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수립하지 않았어.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원래는 지구 단위가 개발 계획 수립하는 지역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맞게 하면 돼. 아직 수립되지 않았을 때는 뭐 해야 돼? 조례가 정하는 것처럼 건축할 수 있다. 조례가 정하는 것처럼. 그럼 아예
지구단위 개발이 아예 수립되지 않으면 그때는 해당 용도지에서 허용되는 것처럼 건축하면 돼. 이게 둘로 나눠져요. 우리 책에 한번 볼래요? 기본서 몇 페이지? 어디 있어? 193페이지. 맨 위에 봐요. 19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공부 안 하지. 공부 안 하니까 내가 강의하는 게 더 힘들거든. 자, 19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행지구라고 되어 있잖아. 그것은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하나 더. 그때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그 개발진행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뭐가 정하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나 개발계획 수립되면 그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고 수립되지 않았으면 조례가 정하는 건물 지으면 돼.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어지잖아.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행지구에서는 해당 용도 쪽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바로 요게 kum장이야. 아셨죠? 둘을 구분해야 돼. 지구단위나 개발계획 수립되는 지역과 수립되지 않는 지역 둘로 나눠가지고 그것도 정리를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3번이 옳은 정답. 4번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규칙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을 적용하는 건 무슨 취락지구죠? 집단취락지구. 그건 집단취락지구죠. 그럼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무슨 건축물 지어야 돼? 자연취락에서 건물 짓는 건 어디 있어? 어디에 찾아보면 나와? 자연취락지구에서 어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면 뭐 해야 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가보라고 몇 번 얘기했었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실무하다 보면 이쪽도 자연취락지구 같은 데가 많아요. 저 시골 동네는 대부분 뭐야? 자연취락지구야. 그럼 거기다 무슨 건축물 짓고 싶은지 알고 싶으면 뭘 찾아봐야 돼? 국토법 시행령 별표 23 찾아봐. 거기서 지으라는 대로 지으면 되는 거야. 아셨죠? 모르면 거기다 물어봅니다. 그때는 뭐래? 모르면 어딜 찾아봐야 돼요? 그랬더니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내가 그거 다 알고 다냐? 나도 모르거든. 나도 법 좀 찾아봐야 되거든. 국토법 시행령 별표 23 찾아봐야 되지. 내가 그걸 그 속에 있는 걸 내가 일일이 다 어떻게 외우냐고. 그러니까 이건 국토법 시행령 별표 23. 자, 일반 주거지역에 뭐 지냐면 복합용도지구. 그 안에서는 뭐 지을 수 있다? 준주거에서 건축할 수 있죠? 근데 뭐도 건축할 수 있다? 장례시설 지을 수 있어요? 아니요. 준주에서 허용되는 걸 지을 수 있지만 몇 가지는 빼고 6가지만 빼고 허용되잖아. 그 6가지가 뭐죠? 공장 안에서 뭐 한댔어? 위험한 동물에게 뭐 하는 거? 안마하는 거 뭐 하다가 관람하다가 뭐 치렀다? 장례 치렀다. 장사시설로 하지 말고 장례시설로 해요. 장례시설로, 장사시설로 하지 말고 장례시설로 하자. 여러분들 책에 장사로 돼 있나? 장례야 장사로 돼 있어? 책에 장례로 돼 있지 않아? 장례로 돼 있을 거예요. 장례시설로. 장사시설로 외우지 말고 장례시설로 외우라. 예, 그렇게 해오시고 그 장례를 고치세요. 뭐라? 전번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것들이 왜 수정표 보낸 게 반영이 안 된 게 몇 개가 있더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장사실로 돼 있지 문제집에 그 수정을 하라고 보냈던 건데 수정이 안 되는 것들이 꽤나 있는 것 같다. 수정표 다시 썼었는데. 그러니까 또 고치자. 장례시설로 고쳤어요. 자,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유지면 몇 가지는 안 된다? 공장, 오염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 그 다음에 안마시설소, 관람장, 그 다음에 장례시설. 요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요것만은 빼고 그랬다. 장례시설 건축할 수 없다라고 했어야 되죠. 결국 맞는 건 몇 번? 3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7번.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지원 등에 관한 설명서 틀린 것.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행지구. 아까 어떻게 그러겠죠?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아직 지구단위나 개발계획 아예 수립되지 않아. 그러면 뭐 지으면 돼? 해당 용도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지으면 돼요. 그게 끝이야.
고도지구 안에서는 뭐로 정한다 그랬죠? 도시군 관리적 높이를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건축물로 건축할 수 없다. 이때 미달하는 건축물이야? 초과하는 건축물이야? 초과. 너무 크게 짓지 말라 그랬지. 너무 작게 짓지 말라가 아니야. 세 번째,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동지에서는 뭘 지을 수 있어? 아까 장례설 건축할 수 없다. 없다라고 했었죠. 또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층수지 안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무슨 구조로 만들었어? 필로티 구조로. 그럼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포함시킨다? 제외시켜준다? 제외시켜준다. 그게 맞죠? 그건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한다 그랬죠. 그럼 1층 전부를 무슨 구조라면? 필로티 구조라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뜻이야. 그럼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 이쁜 짓 했죠? 대신 높이에서는 층수에서는 빼줄게. 그건 층수에서 빼줄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맞는 문장이야. 자연취락지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자연주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OX. OX. 뭐 O야? 정답? 몰라. 그게 정답이지. 뭐로 어떻게 맞아 맞긴. 그죠? 오는 뭐야? 책 찾아봐. 읽어봤더니 방송통시설 있어 없어? 있구나. 또 하나. 자연취락지구는 맨 위에 원칙적으로 몇 층 이하에 하는다? 4층 이하에 하는다는 말이 앞에 있죠? 그러니까 4층까지는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문제는 방송통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근데 된대 안 된대? 된대요. 그건 된다고 돼 있어. 자, 그러면 동물, 묘지 관련 시설. 동물들, 그 묘지 관련 시설 될까 안 될까? 안 돼. 거기 묘지 관련 시설 들어간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된대요? 우리 책에 보면 묘지 관련 시설은 돼 안 돼? 자연취락지구 시골 동네에 묘지 관련 시설은 된다 안 된대? 몇 페이지? 192페이지. 192페이지 보시면 거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요것만 들어있죠? 묘지 관련 시설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그거는. 근데 애울려 가지 말고 생각해봐. 시골 동네에다 묘지를 쓴단다.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시골 동네에다가 묘지 쓴대. 우리나라 정사상 아직은 용납이 안 돼. 저 서양 같은 데는 동네에도 그냥 가운데다가 그죠? 공원식으로 다 묘지 만들잖아. 근데 우리는 묘지하면 올라가야 돼. 산으로 올라가야 되지. 아니 뭘 떨어져야 되지. 그럴 때다 동네 한가운데다 묘지 같은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연치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시험 문제 몇 번 났었어. 자주 나요. 한 4년에 한 번꼴은 나. 자연치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4년에 한 번 정도 나는데 그 문제 어떻게 푼다? 시골 동네에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야. 그럼 거기 책에 봐봐. 기본서 몇 페이지? 192페이지에 거기 보면 거기 첫째는 뭘 지을 수 있대?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요? 예, 지을 수 있어. 아파트는 안 되죠. 왜? 4층이야. 4층이야만 짓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줘. 그러니까 4층이야는 더 힌트 짜주면 되고. 두 번째, 일종근생. 된대 안 된대? 된대. 이종근생 중에 뭐는 되고? 노래 연습장만 돼. 이종근생 중에 노래 연습장은 되죠? 그런데 뭐는 안 돼? 일반 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의수는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그건 안 되고 노래 연습장만 가능해. 일반 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의수는 안 되고 노래 연습장 된다. 또 동식물 관련 시설 되죠? 그다음에 교정 및 국방 군사 시설. 이것도 바꾼 적 있는데 교정 시설, 국방 군사 시설 된다 안 된대? 그건 되죠? 방송통 시설 되죠? 발전 시설 여기까지는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런 걸 묻는 것들이 있는데 묘지 관련 시설은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용도지구. 세 번째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구역은 용도구역 지정권자에 대한 설명서 틀린 거 조금만 더 풀고 시작. 자, 용도구역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자이다. OX. 지정권자가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자다. OX. 맞아요. 뭐가 다 똑같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 지정권자는 누구다?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자다. 다만 조금씩 차이는 나. 용도구역은 특히 차이가 많아.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지정해? 국장만 지정해. 도시제한공역은 누구만 지정해? 시도사, 대도시장. 이거 조심하셔야 돼. 국장 안 들어가. 여기는 시도사, 대도시장.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누구만?
국장만. 그죠? 그럼 물어볼게.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시가와 주정구역은 누구?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시가와 주정구역은 시도사만 들어가? 대도시장도 들어가? 도시장공학원, 시도사, 대도시장 시정권자라면, 그죠? 그럼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시가와 주정구역은 누구야? 시도지사만 들어가. 누구는 안 들어가? 대도시장은 안 들어가. 내가 이거 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어? 국토교통부하고 내가 6개월을 싸웠다고 얘기했잖아. 싸운 얘기는 기억 안 나? 왜냐하면 상식으로 생각해봐. 용도 구역 지정권자는 누구랑 똑같다? 도시마의 결정권자래. 원래 도시마의 결정권자가 누구야? 원칙이 시도지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이랬었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가 있었어? 국장도 있고 해양수산부장관도 있고 또 시장군수 등 시장수도 있었죠? 이 자들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있었잖아. 지금 그러면 원칙이니까 개발지향구역은 그중에 특히 국장만, 그죠? 도시제한공화구역은 원칙으로 가. 시도사, 대도시장. 그러면 나머지 시가와 주정구역도 원래는 시도사, 대도시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시가와 주정구역에서 국가계획과 연계된 건 국장, 연계되지 않은 것은 시도사, 이것만 들어간대. 대도시장에 빠진대. 그래서 제가 아니 법의 취지로 봐서는 대도시장이 당연히 원칙적인 결정권자니까 이 사람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따졌더니 아니래. 그래서 법제처까지 가서 또 싸웠어. 근데 법제처에서도 아니래. 왜? 법조문에 그런 말이 없대.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결정권자가라고 했으면 결정권자는 이 사람도 들어가잖아 했더니 아니라고 해서 끝내 알았다고 하고 포기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은 국제이장하고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시가와 주정은 누구만 지정한다? 시도지사만 지정권자다. 까먹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입니다. 그럼 그렇게만 돼 있어. 근데 결정권자라고 해서 그럼 결정권자가 누구야? 구체적으로. 그럼 입지규제 시장수가 아니고 결정권자라고 돼 있어. 그럼 이 결정권자가 누구를 말해요?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해수장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시장수 들어가 안 들어가? 관계없잖아 얘들은. 그러니까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그 자들이 결정권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조심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1번 무질산 시가화를 방지하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발지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개발지향구역 지정 목적이 뭐죠? 두 가지. 첫째, 도시의 무질산 시가화 방지 맞아? 그린벨트 하면 뭐 떠올려야 돼? 그린벨트 하면 뭐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림으로 그렸었는데 보세요. 도시는 어떻게 개발한대? 도시 발전하는 형태. 봐봐. 도시는 이렇게 도시가 자꾸 넓어져. 도시 팽창하잖아. 이렇게 개발될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발될까? 도시의 개발 모양새가. 저럴까? 아니요. 저렇게 하려도 할 수도 없어. 가장 큰 문제는 가다 보면 뭐가 막어? 산이 막고 강이 막어. 그러니까 산이 막혀 있으면 글리 못 가. 그죠? 그 어떻게 돼? 옆으로 퍼지는 수밖에 없어. 이 산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물론 뚫고 나갈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문제고 당장은 옆으로 퍼져. 그죠? 강이 막고 있으면 강 건너가지 못하면 옆으로 퍼져야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발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도시가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문제는 아침에 출근할 때 여기서부터 출근해서 여기까지 도심지까지 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 우리 서울에서 생각해봐. 서울 제일 많이 밀리는 데가 어디예요? 아침 출근 시간에 교통정보 해가지고 나오잖아. 7시 교통정보. 일단 넘어올 때 어디서 넘어올 때? 저기 우쪽에서 넘어오는 미아리역국에 넘어오는데 엄청나게 밀려. 그 다음에 남태령 쪽에서 이쪽 안양 쪽에서 넘어가는 거 서울로 가는 거 엄청나게 밀려. 그 다음에 저쪽 거기도 엄청 밀려. 그 다음에 저쪽 위에서 어디야? 인천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엄청나게 밀려. 또 저 위에 인천 위에 일산
일산 쪽에서 오는 그 간선도로 엄청나게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죠?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뻗어서 개발해서 이걸 넘어야 되거든. 넘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러면 보통 그냥 달리면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를 2시간 이상 걸려.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이렇게 개발되는 게 안 좋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친다? 이게 뭐고? 색깔 바꿔? 여기다가 뭘 이렇게 쳤어. 이렇게 쳐놓고 여기는 개발하지 말래. 여기는 뭐로 친 거야? 그린벨트야. 개발지향구역이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도시에 뭘 막은 거야?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도시의 무질산은 확산을 방지한다. 이게 무슨 목적이다? 지비의 목적이다. 지비가 뭐야? 지비. 네, 그린벨트야. 그래서 그린벨트를 왜 쳤니?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려고. 또 하나 있어.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건 사실은 요새는 이거 의미가 없어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이건 어디다 한 건지 아십니까? 이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게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 저기 구파발이라고 아시죠? 구파발. 파발이 뭐야? 파발. 왜 폭탄? 아니야, 조선시대 용어야. 저기 쏘는 거, 그 말 타고 무슨 응, 저기 임금님께서 저기 누구한테 평양성 거기 성주한테 뭘 보내야 되잖아. 보내려면 옛날에는 뭐 타고 갔어? 말 타고 가잖아. 그 말 타고 가려면 어디서든 출발지야. 거기 파발이 있는데 그 구파발이라는 게 옛날 구파발이니까 옛날 파발이라는 뜻이야. 거기 가면 뭐가 있어?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을 내가 끌고 가야 되잖아. 그럼 그때 뭘 주면 그 말을 탈 수 있어? 마패. 그 마패라는 게 그 말 탈 수 있는 거야. 그 마패가 거기 말 몇 마리 그려져 있죠? 그래서 한 마리 그려서 말 한 마리 빌릴 수 있는 거고, 두 마리 그려져 있으면 두 마리고, 세 마리 그려져 있으면 세 마리까지 빌릴 수 있는 거야. 이게 일종의 권위의 상징이야. 그게. 그럼 그걸 주고 말을 거기서 이제 빌려. 그러면 한 마리만 끌고 계속 가자면 힘들잖아. 내가 타고 가는데 한 마리 또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 그럼 가다가 갈아타야 되잖아. 그럼 한 말은 끌고 가고 한 말은 타고 가다가 갈아타고.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야? 평양성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그게 그런 데를 중간중간에 그렇게 말 갈아탈 수 있는 곳 뭐라 부른다? 그게 파발이거든요. 자, 그럼 구파발 넘었으면 바로 어디야 이제? 구파발 넘었으면 자, 우리 쪽으로 저기 우리나라 국도 1번 국도죠. 기본적인 상식이야 지금 말하는 것. 그럼 1번 국도가 어디서야? 서울서부터 어디까지? 예, 평양까지 가는 그게 1번 국도야. 쭉 올라가는 게. 그게 가장 기본도로죠. 그리고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첫내로기 빠른 게 어디야? 1번 국도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그 옆에 저기 고령포 있는 데가 뭐지 거기? 그 옆에 문산이 1번 국도고 문산 옆에 뭐라 하지? 왜 거기 김일성 아니 무슨 뭐 부서진 건물 하나 있는 거 뭐 어디라지? 갑자기 지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1번 국도,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고령포 이게 또 두 번째 국도. 이게 제일 쳐내려오기 제일 빠른 데거든. 그럼 서울에다 들어오는 걸 막으려면 어디가 제일 중요해? 1번 국도 맞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1번 국도로 쳐내려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어디가 제일 우리나라 서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부르가 어디입니까? 마지막 서울을 지켜야 될 마지막 부르가 어디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어디야? 일산? 북한산이 뚫려버리면 북한산이 뚫려버리면 어디야? 서울 시내야 바로. 그죠? 그럼 구파발 있는데 거기가 바로 마지막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1번 국도 타고 문산 쪽에 안 가봤나요? 거기 가다 보면 뭐 있어? 거기 보면 통일전망대는 저 위에 있고 땅굴도 저 위에 있고 문산까지 더 가서 저기 가고 거기 가면 뭐가 있느냐면 구파발 지나면서 바로 뭐가 있느냐면 큰 그 시멘트로 만든 바위덩 하나 엄청나게 큰 거로다가 거기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 나중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뭐 한다? 그걸 폭파시켜버려. 그래서 폭파시켜버리면 이게 무너지잖아. 그럼 저기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지연시키는 거. 근데 그거 19세기 구닥다리 논리죠. 지금은 폭탄 성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거 몇 방만 그냥 한 두어 방만 빵 쏴버리면 그거 다 날아가 버려. 근데 예?
어쨌든 거기에 이제 있는데 거기 들어간 거기거든. 근데 거기를 벗어나는 순간 서울시 벗어나는 거죠. 서울시 벗어나는 순간 북쪽으로는 건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완전히 시골 동네. 왜 그랬을까? 한눈에 볼 수 있어. 그린벨트가 지정돼 있어서 그래. 거기가 그린벨트야. 왜 그랬어? 굳이. 예, 저기 쳐 내려오면 보이잖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위에서 쏘지. 보여야지 쏘든지 하지. 건물이 들어차 있으면 그 건물 사이로다 엄폐하고 겨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때려잡아? 못 잡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건물 짓지 말라고 누가 국방부 장관 요청해서 보안상 도시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린벨트를 쳐놓은 겁니다. 지금도 거기 가봐. 개발되나? 되게 개발 안 해. 거기는 이쪽에서 우리 군사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개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이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 무질산 시가화를 방지하고 여기가 틀렸어. 반면에 4번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막에서 시가화 조정 구역을 증할 수 있다. 자, 여기선 뭐는 맞아?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한다는 건 맞아. 어디가 틀렸죠? 무질산 확산을 방지. 그럼 요거하고 뭐하고 1번에는 요거하고를 서로 바꾸면 돼. 그래서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어. 그럼 그린벨트. 반면에 무질산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가화 적용해서 아셨죠? 저쪽에 서로 바뀌어서 틀렸다. 자, 2번 관리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그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이지구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 좋았는데 뭐가 틀렸느냐? 관리지역에 틀렸어요. 어디서만 돼? 도시지역에서만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켜. 첫째, 도시정비를 촉진할 것. 두 번째,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거기를 입지규제 최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건 뭐로 정한다?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 그다음에 4번은 했고 5번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지역을 뭐라고 하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수산자원 육성이 해양보호구역이야? 아니야.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딴 데서 이걸 시험을 봤는데 정답을 이걸 5번으로 하시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어. 정답이 몇 번이 아니고 옳은 거 3번이 정답인데 5번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하여튼 여기는 수산점 보호구역이지 해양보호구역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옳은 건 몇 번? 3번. 여기까지만 풀자. 아셨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잠시 쉬었다 갑니다. 고령포 축선 있는 데가 뭐더라? 양주, 상추, 부정부. 거기 전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넘어서. 위쪽에. 어? 파주에서 해안이 위쪽. 그 파주에서 약간 위쪽. 네, 거기에. 벽제 더 위쪽. 고성, 가진포, 아니야, 고성은 저쪽이고. 화지포는 저기. 저기 건 장원. 동이 아니고. 한번 해봤어. 보이다. 고령포라고 그래. 고령포. 고령포 축선이라고 그러지. 6.25 때 그 고령포 축선. 봤는데 통일전망대는 저기 있고. 가고 싶다는 거지? 네. 인자는 우리 거기 가서 그래. 인자 보고 싶어.